노마드 한국사 제5강 고대국가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탄생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몽의 탄생. 주몽의 탄생은 유아 부인이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동부여 왕 금화왕의 보살핌으로 궁에서 살게 되게 됩니다. 어, 크다란 알이 유아 부인에게서 태어나는데 알에서 나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 7살부터 활을 만들어 사용하여 주몽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박혁것의 탄생은 우물 근처 큰 알에서 태어납니다. 6개 부족의 촌장이 박혁것세가 13세 탄생이 신비로워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우물은 신라가 중요시 여긴 것으로 첨성대도 우물 모양을 하고 있으며 통일신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김유신도 전쟁터에 나가서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도 우물물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김수로왕의 탄생. 김수로왕의 탄생은 나라가 없었던 가락 지역의 주민들은 촌락별로 나뉘어 살았는데 하늘의 명을 받아 구지봉에 올라가 춤추고 노래하자 하늘로부터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태양처럼 둥근 황금색 알이 6개 있었고 10일이 지난 후 이 알에서 6명의 사내 아이가 차례차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중 제일 먼저 나온 아이가 수로였습니다. 주민들은 수로를 가락국의 왕으로 모시게 되고 그가 금간가야의 건국자이며 김의 김씨의 원조가 됩니다. 군장국가, 연맹국가, 고대국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장국가는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왕칭호가 없습니다. 연맹국가는 본격적인 철기 시대에 탄생한 국가이며 왕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왕세습은 불가하였습니다. 군장들이 왕을 선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국가는 연맹국가와 달리 왕세습이 가능하게 되고 율령반포,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습 체제 형성 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고씨 1세기 후반부터 세습 체제가 형성되고 백제는 고이왕, 부여씨 3세기부터입니다. 신라는 내물왕 4세기 김씨가 세습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외의 침략에 대하여 신라를 도와준 후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율령 반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은 통치 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제가 제일 먼저 율령을 반포하는데 고이왕 3세기, 다음으로 고구려 소수림왕 4세기, 마지막으로 신라 법흥왕 6세기입니다. 전성기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성기 순서는 한강을 차지한 순서입니다.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장수왕, 6세기 신라 진흥왕입니다. 4세기 백제 근초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마한을 정복하고 가야로 진출하게 되고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요서 산둥 지방에 진출하고 일본 규슈에도 진출합니다. 근초고왕은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게 됩니다. 이건 반박이 있는데 임나 일본 부설은 4세기 이후에 일본이 가야는 직접 지배하고 백제와 신라는 간접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우리의 반박은 4세기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있었고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전성기를 누렸는데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한 것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4세기 후반 만주까지 장악하고 하게 됩니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백제 계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여 나제 동맹이 결성되는데 장수왕 때 나제 동맹은 비눌 동맹으로서 비유왕과 눌지왕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진흥왕이 대가야, 진대, 대가야 정복, 진대. 금강가야는 6세기 법흥왕이 정복합니다. 금법. 그리고 진흥왕은 함경도 지역도 진출하게 되고 백제 성왕을 간상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진흥왕이 영토 확장하면서 북한산 순수비도 건립하게 됩니다. 한강 상류 지역은 단양 적성비를 세우게 됩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얼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격퇴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 200만 명의 인원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130만 명은 군인이고 물자 수송 인원은 한 7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계소문의 천리장성 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계소문은 쿠데타로 당과 화친하고자 하는 영유왕을 제거하고 허수아비왕 보장왕을 세워 고구려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군권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천리장성은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고 영계소문이 만든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비사성입니다. 암기 코드로 부비부비는 압동이야. 부비부비는 압동이야. 부비부비 부여성 비사성 압동 악동 압동 압록강과 동해안. 다음으로 당나라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겠는데 이때 양만춘이 안시성 싸움에서 격퇴하게 됩니다. 암기 코드는 양안은 토지대장인데 암기 코드로 양만춘, 안시성, 양안.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보면 무열왕이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고 문무왕이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당나라 즉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였지만 661년에 백강전투를 통해서 부흥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본군 3만의 지원을 받았어. 하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에 패하고 맙니다. 백제 부흥운동에서 활동한 장수들을 보면 흑치상지는 임준성에서, 복신과 도침은 사비 주류성에서 활동합니다. 암기 코드 임주려고 쌍점했어. 사비로 주류를 사려는데 복도 없이 실패했네. 임주려고 상지했어. 사비로 주류 사려는데 복도 없이 실패했네. 임준성 쌍지 쌍점 턱치상지 사비 사비성 주류 주류성 복도 복신 도침. 임주려고 상주염했어. 사비로 주류 사려는데 복도 없이 실패했네.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 오골성 고연무는 오골성에서, 건모잠은 한성에서, 안성은 익산에서 나중에
신라에서 보덕국 익산에 보덕국을 세워주게 됩니다. 고현무, 오골성, 금모잠, 한성, 안성, 익산, 암기코드, 거만해 보이는 연무 가득한 골골 안쓰익, 거만해 보이는 연무 가득한 고골 안쓰익, 금한, 금모잠과 한성을 말하고 연무 가득한 고연무, 고연무, 고골, 오골성, 안쓰익, 안승은 익산. 나당 전쟁은 676년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격퇴하여 삼국 통일하게 되고 신라는 그렇게 삼국 통일하면서 대동강에서 웜산만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매기 전투, 매소성, 기벌포. 가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가야연맹은 금강가야 김해 중심이었습니다. 후기가야연맹은 대가야 중심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금강가야 공격으로 정기가야연맹이 해체되고 후기가야연맹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금강가야는 6세기 법흥왕에 의해서, 대가야는 6세기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암기코드는 8조 법금, 진대법. 8조 법금은 고조선, 진대법은 고구려. 그래서 먼저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가 멸망합니다. 백제와 신라의 나중에 분할 점령된다고 보면 되겠는데, 가야는 소백산맥 서쪽 전라도 지역은 백제가 점령하고 소백산맥 동쪽 경상도 지역은 신라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야의 유물을 살펴보면 철 생산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철갑옷이 있었고, 대가야에서는 금관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야 토기가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줍니다. 암기 코드는 가스, 가야 토기, 스에키 토기, 가스.